바랍니다. 네, 서울 광진의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. 이제 국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. 한번 이제 국감을 치르면 장처관님은 물론이려니와 이제 그 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. 저도 이제 등원하고 첫 번째 국감 치르면서 그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 감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매회마다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책에 대한 그 이해도 굉장히 깊어지고요. 또 해당 기관들이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덕분에 현장과 또 산자 중기위 기관들과 더 내실 있는 그 소통을 할 수 있었는데 뭐 장관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. 국민은 물론이러니와 산하 기관들의 목소리까지도 두루 잘 들어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오늘 제가 그 정책 자료집 가운데서 그 특허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미 아시는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그 특허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산업혁신 전략을 세우셨죠.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됐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이 사실 이제 국감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도 이 데이터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그 빅데이터 센터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계속 그 내용들을 팔로우를 좀 해봤습니다. 근데 이 그 특허의 중요성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실감을 많이 했거든요. 그 왜 그러냐면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결국은 특허 출원량이 시장 점유율을 선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는 출원량이 많이 보이는, 그러니까 우리가 추격을 당하거나 혹은 추격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몇 년 후에 시장 점유율 또한 그와 비슷한 그 동향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. 그래서 보시면 재생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사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특허 출원량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속도와 그 공격성이 굉장하다는 정도인데 사실 이 양만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더 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적들을 보이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. 그 재생에너지 전체의 글로벌 상위 출원인을 탑20 안에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봤더니 애기원 또 삼성중공업이 에너지원별 현황에는 20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. 또 활용 분야에서도 LS산전이나 한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출원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들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특허청에서 분석한 그 내용들을 얼마나 유관 기관들에게 많이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보면 부유식 해상 풍력이 이미 특허가 집중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R&D는 물론이려니와 설득 작업도 특허청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AI도 보시면은 역시 중국이 굉장히 높습니다. 뭐 절반 이상이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,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출원량으로는 높은 수치를 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양뿐만 아니라 그 특허에 대한 영향력이나 시장에 대한 확보력을 보더라도 꽤 의미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 중국보다도 특허의 양은 적지만 시장 확보력이나 영향력은 더 높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양과 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관계 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에게 설득해 나가고 다른 나라보다도 더 먼저 선점할 수 있게끔 추동할 것이냐. 이것은 특허청이 반드시 하셔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그 이제 IoT 부분에도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요. IoT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분야가 뭐 헬스케어, 스마트 공장, 스마트 그리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인수합병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뭐 구글이 여러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 해당 기술을 다 흡수하고 있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. 그러다 보니
특허권 침해 소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또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IoT 분야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더 주력을 좀 기울이셔야 되겠다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우수하더라고요, 살펴보니까. 그래서 이 표준화 전략을 좀 반드시 세우셔야 되겠고, 또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앞으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고, 플랫폼이 우리가 가장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.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R&D가 그러면 없냐? 늘 이제 예산의 문제니까요. 근데 이제 R&D 예산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것인가. 그래서 저는 이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이 R&D가 얼마나 더, 그러니까 2배, 3배 더 높은 효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관계기관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, 아직 이제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과를 지금 제가 당장 그 말씀을 요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7개 기관에 제공을 했지만 그 가운데 과제로 반영된 곳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. 이게 너무나 아쉽습니다. 그래서 특허청은 얼마나 매력적인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느냐 의 숙제가 있을 것이고요. 또 우리 장차관님도 계시지만은 각 기관들은 이러한 특허의 중요성을 얼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있을 것인가,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관계 기관들과 특허청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. 또 하나는 그 협의체 구성은 참 우리 정부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지지도 예,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 정보의 보고입니다. 그리고 이게 여기를 잘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지, 혁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이정표 방향타 같은 곳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. 저희가 작년에 소부장을 하면서 이 특허 빅데이터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그 분석 결과가 정부에서 지금 뭐 20조 이상씩 R&D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부처가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. 일단 저희가 소부장 쪽에는 저희가 의무화해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더 다른 데도 퍼져 나가야 되고요. 저희가 그래서 이 R&D 관리 기관들하고 현재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해서 저희 분석 결과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획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잘못하면은 이미 뭐 특허가 다 돼 있다든지 저희가 이 잘못 예산을 좀 비효율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정부 R&D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화를 하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라든지 혹은 개별 과제에서 쓰이는 IP R&D에 대한 의무화까지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처 전담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요. 또 그러한 그 기획 하는 회의라든지 기술 회의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올 6월 달에 이 빅데이터 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러한 그 결과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. 그 아까 하신 말씀에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고요.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신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